대학 꼭 가야 할까요?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학벌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대학 안 간다는 친구는 손에 꼽았을 거예요. 안 간다 하면 특이한에 취급했을 겁니다. 혹은 못 가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대학 진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던가 사업가가 된다던가 각자 다른 이유로 고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고졸 학력을 선택한 이유 1위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전공과 직업의 일치율을 한번 볼게요. 일치하는 사람보다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해본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대학 전공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학이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면 그 일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4년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고졸이 나쁜 선택이라고 보는 건 편협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고졸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20대 초반부터 확고하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거든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많은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고 크고 작은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벌을 학력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묵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성실성, 능력, 심지어 인성까지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한다는 거죠.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학력은 상관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막상 고졸자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나 승진 기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구조는 고졸자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나는 대졸자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걸 우려해서 부모님들이 대학은 꼭 가야 된다 하시는 거기도 해요. 자녀가 대학에 왜 진학하길 희망하느냐? 라는 물음에 거의 절반의 부모님들이 좋은 직장 취업 때문이라고 답했거든요. 청년 백수 120만 명 시대라서 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취업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70% 이상이 대학을 가는데도 백수가 일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고졸학력으로 취업이 잘 되길 바란다? 말이 안 되죠.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단기간에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출신 대학과 성적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잘 갖춰진 보장된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학벌 중심 사회에서도 대학 진학 대신 고졸을 선택하는 분들은 각자만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부담 없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고 경제적 기반을 빠르게 다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거쳐 관리자급으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인공간 사업으로 연매출 300억을 내는 CEO 강남구님도 고졸입니다. 남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만 보고 섣불리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대로 남들 다 가는 대학 안 간다 선언하고 버리는 일에 다 실패한다거나 그냥 백수가 되거나 안 좋은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구안이 되어 빠른 성공을 맛볼 수 있지만 목표를 향한 의지, 책임감, 실행력, 성실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황하고 도태되는 나락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성향인지 객관화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졸 채용 정책의 확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고졸 채용 제도나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고졸자들의 취업 기회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노리고 고졸로서 취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졸 채용 정책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중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면서 잘 지키는 공기업에게는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세금도 깎아줘요. 공기업 입장에서 정부 평가를 잘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고졸을 채용해야 하는 거죠. 예시로 한국전력공사는 3년간 총 300개의 고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 한전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입사 뒤에는 대학의 계약 평가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과 경력 개발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말 그대로 취업 먼저 하고 대학을 가는 건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다학기제, 지중이수제, 야간반, 주말반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고졸 취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고졸 취업 현실은 이렇습니다. 법으로 꼭 고졸을 뽑아야 해 하고 정해둔 게 아니다 보니 지난 1년간 고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전국에서 63.2%, 절반 이상이죠. 게다가 실제로 뽑는 인원도 별로 없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관리자가 고졸은 퇴사하기 어려우니 간부는 전부 고졸을 시키면 된다는 말을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거리낌 없이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한 고졸 직원들 절반 이상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그 부당한 차별은 담당 업무가 아닌 페인트질, 자초뽑기 등 잡무 지시를 받거나 고졸이라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행, 전 사원에게 준 창립기념일 상품권은 고졸 사원에게만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승진에 대한 차별 등이었어요. 이처럼 고졸자들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역할에 머물게 되고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고졸로서 사업을 하는 것은 몰라도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인 듯 합니다. 고졸로서 첫 취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 승진이나 이직에 막혀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등 온라인 과정을 통해 뒤늦게라도 학위를 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추가로 기술직이나 생산직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만 응시 자격 자체가 관련 전공 학력을 요구하죠.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력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합니다. 앞서 봤듯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선택한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이면을 보니 아직까지 고졸로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씁쓸하네요.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